지금 당장 욕실로 가서 머리빗을 꺼내 드세요. 손에 쥐고 이 영상을 보세요. 색깔을 확인하세요. 그 색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부유한 집도 있었고 열심히 일했지만 끝없이 무너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탁벌도 노력도 심지어 타고난 팔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은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그 작은 물건 머리빗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싼 가구를 사고 좋은 방향으로 침대를 옮기고 현관에 소금을 뿌려도 여전히 돈이 새어나간다면 지금까지 당신은 큰 구멍은 막으면서 정작 가장 작고 조용한 구멍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은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도 함께 흐릅니다. 그 공간에 놓인 단 하나의 물건, 단 하나의 색깔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말입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를 계산하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이번 달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아끼고 아껴도 통장 잔고는 줄만 가는 그 답답함과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 쌓인 음의 기운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재물의 뿌리를 갉아먹은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곧 복을 밀어내는 손이다. 우리는 큰 것만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운은 언제나 가장 작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욕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색깔, 지금 당장 그 색을 쓰고 있다면 24시간 안에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재물이 들어올 때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올바른 색깔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화려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신,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에서 목격한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막혔던 재물의 물길을 터뜨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공간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숨겨진 욕실이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을 직접 살피며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다 보니 스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는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기운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물길이 막히면 땅이 죽듯이 집안에서도 물이 드나드는 공간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욕실입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는 그곳,
그 공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 기운의 문이 열렸다 닫히는 곳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물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손살같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한 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나 그럼에도 돈은 벌자마자 사라졌고 빚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고 거실도 침실도 현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욕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실은 어두웠고 습기가 가득했으며 그 속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짙은 색의 머리빗 2개가 컵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며 얼굴의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 공간 자체도 끊임없이 맑은 기운을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주 쓰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공간 청소는 대충 하고 낡은 물건은 버리지 않고 색깔 하나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주의 기운은 공평합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면 그 공간은 재물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반대로 그 공간을 무심히 흘려보내면 그곳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됩니다. 그것이 풍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머리빗의 색깔입니다. 단 하나의 색깔이 욕실의 기운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색깔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면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눈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 읽는다. 우리의 눈이 색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공간의 기운은 이미 그 색깔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동양의 선인들이 오행 이론을 정립한 것은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을 색깔과 원소로 풀어낸 살아있는 지혜의 체계였습니다. 오, 칸, 미, 무, 호, 투, 투, 이, 진, 쇠, 이다, 하가지, 가지, 잔지, 가지, 조가, 함. 이 5가지는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서로를 억누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초록과 청색으로 생명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화의 기운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열정과 활력을 담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황색과 베이지색으로 안정과 중심을 뜻합니다. 금의 기운은 흰색과 은색으로 맑음과 순환을 나타냅니다. 수의 기운은 검은색과 짙은 남색으로 깊음과 고요함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기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운이 어떤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놓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쌀독을 떠올려 보십시오. 쌀독은 가족의 먹거리, 즉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 쌀독을 밟고 따뜻한 세계천으로 덮어두면 토와 화의 기운이 더해져
풍요의 기운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쌀통 옆에 짓고 어두운 색의 물건을 함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풍요의 뿌리를 적시고 결국 그 기운이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작은 동전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색의 그릇에 담아 햇볕이 드는 곳에 두면 금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재물을 불러들이지만 어두운 서랍 안에 방치하면 그 기운은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색깔이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닌 이유입니다. 색깔은 기운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욕실이라는 공간은 이미 수의 기운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고 습기가 차고 하루의 탁기가 씻겨 내려가는 그 공간에 우리가 어떤 색깔을 들여놓느냐에 따라 기운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의 기운을 더욱 강화하는 색깔을 들여놓으면 그 균형은 무너지고 재물의 에너지는 배수구를 따라 함께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수의 기운을 적절히 조율하고 보완하는 색깔을 두면은 욕실은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을 붙잡아두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연은 균형을 원한다. 인간이 그 균형을 깨뜨릴 때 자연은 빼앗아간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균형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색깔 하나에 이토록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의 수행 끝에 직접 확인하신 그 색깔, 절대로 욕실에 두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해 온 저로서는 이 내용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가정이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른 채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철 스님께서 직접 경계하셨던 욕실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색깔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색깔은 바로 검은색, 짙은 회색, 그리고 어두운 자주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오행에서 수의 기운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색입니다. 평소에는 깊이와 고요함을 상징하는 기운이지만 이미 물의 기운이 가득한 욕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색깔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수의 수가 겹치면 그 기운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고여버립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기운은 탁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탁하고 무거운 음의 기운은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치 커다란 검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 색깔들은 여러분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재물의 기운을 하루하루 조금씩 흡수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3년이 지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끊이지 않으며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몇 해 전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신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게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기울었고 빚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욕실 세면대 위에는 짙은 검은색 머리빗 2개가 놓여 있었고 욕실 매트는 짙은 회색이었으며 수건거리에는 어두운 자주색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욕실 전체가 음의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20년 넘게 매일 아침 그 어두운 기운을 손에 쥐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매일 손에 쥐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과 친해진다. 검은 머리빗을 매일 아침 쥐고 머리를 빗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그 행위 속에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물건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음의 기운이 짙은 물건을 매일 손에 쥐면 그 기운은 손을 타고 몸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재물의 흐름으로 스며듭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머리빗이 5년의 재물복을 소진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욕실에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머리빗을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알았다는 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늦은 것이 없다. 물을 뜬 그 순간이 곧 새벽이다. 그리고 저는 다음 순서에서 이미 그 색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을 위한 기운 회복의 방법과 앞으로 재물을 불러들이는 올바른 색깔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서 절대로 피해야 할 색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어떤 색깔이 욕실의 기운을 살리고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 중에 깨달으신 이 가르침을 늘 아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빗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신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금의 기운을 담은 색입니다. 금의 기운은 맑음, 순한, 정제를 상징합니다. 욕실이라는 수의 공간에 금의 기운을 더하면 오행에서 금생수, 진성수의 이치, 즉 금이 물을 낳는 이치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된다는 뜻입니다. 흰색 머리빗은 매일 아침 그 순환의 기운을 손에 쥐는 행위입니다. 탁했던 기운이 정화되고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유 없는 지출이 잦았거나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드신 분들께는 흰색 머리빗이 가장 빠른 처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권하시는 색깔은 연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지닌 색입니다.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위를 향해 자라는 기운, 즉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수색목, 쉬색목, 즉 물이 나무를 키우듯 욕실의 수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만나면 서로 살리는 상생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생의 흐름 안에서 재물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연한 초록색 머리빗은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 오랜 침체를 끊고 전환점을 만들고 싶은 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운을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께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짙은 초록이 아니라 반드시 연하고 부드러운 초록이어야 합니다. 짙은 색은 다시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연한 노란색 혹은 아이보리색입니다.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품은 색입니다. 토는 대지의 기운, 즉 안정, 축적 그리고 오래 머무름을 뜻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손에 남지 않는 분들, 재물이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는
토의 기운이 담긴 연한 노란색 머리빗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토의 기운은 흘러가는 재물을 붙잡아 땅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하루지만 뿌리가 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연한 노란색 머리빗은 여러분의 재물이 대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머리빗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머리빗을 교체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음력 초하루 혹은 보름입니다. 이 두 날은 달의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기운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머리빗을 구입하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잠시 멈추어 두 손으로 머리빗을 공손히 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집에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재물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말이길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빈 껍데기요. 형식이 없어도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곧 의식이다. 새 머리빗은 반드시 깨끗한 컵이나 홀더에 꽂아 두십시오. 컵은 흰색이나 투명한 유리가 가장 좋습니다. 머리빗 여러 개를 한 컵에 함께 꽂아두는 것은 기운이 서로 섞임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각자의 머리빗은 각자의 컵에 따로 두는 것이 기운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머리빗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낡은 머리빗에는 사용한 시간만큼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그 탁기를 매일 아침 손에 쥐는 것은 마치 더러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검은색 머리빗을 몇 년째 써왔다는 것을 방금 깨달으신 분, 욕실 전체가 어두운 색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신 분, 그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잘못된 색깔의 기운에 노출된 욕실을 24시간 안에 빠르게 정화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굵은 소금 한 줌, 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실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욕실 청소를 하십시오.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세면대 변기 주변 욕실 바닥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으시되 닦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묵은 것은 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욕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정화입니다. 오래된 탁기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금 정화입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집어 깨끗한 흰 그릇에 담아 욕실 한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부정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하는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소금의 이 정화 능력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소금 그릇을 놓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소금이 이 공간의 탁한 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맑은 기운과 재물의 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 소금은 사흘 동안 욕실에 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절대로 음식에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쓰지 마십시오. 그 소금에는 이미 욕실에 탁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맑은 물 한 그릇으로 새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소금 정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깨끗하게 씻은 흰색 그릇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욕실 창가 혹은 자연광이 드는 곳에 잠시 두십시오. 햇빛은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햇빛을 받은 물에는 양의 기운이 담깁니다. 그 물을 세면대에 천천히 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막혔던 기운이 흐르고 재물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이 작은 의식은 욕실의 기운을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빛이 닿는 그릇, 그리고 그 순간 담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우주는 그 신호를 반드시 읽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새 머리빗을 드릴 차례입니다. 정화 의식이 끝난 후 앞서 말씀드린 흰색, 연한 초록색 혹은 연한 노란색 머리빗을 새로 구입하여 욕실에 들여놓으십시오. 낡은 머리빗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이 바로 묵은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야 새 것이 들어온다. 움켜진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낡은 머리빗을 버리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묵은 기운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진심을 담아 행하신다면 24시간 안에 여러분의 욕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이지만 며칠 안에 여러분의 몸이 먼저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욕실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기운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변화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머리빗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혹시 너무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사소하다고 여겼던 것 안에 가장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심이 쌓인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성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욕실에 들어서며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손에 쥐는 물건 하나에도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성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심이 쌓일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운이 열리고 막혔던 재물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이 떠난 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기운의 통로를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막힘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욕실에서 머리빗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소금 한 줌을 놓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작아 보일수록 우주는 그 진심을 더 크게 읽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정성껏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물길이 오늘을 기점으로 활짝 열려 들어오는 복이 나가지 않고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덜어지는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 가문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막혀 지쳐 계신 분들께는 새로운 길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공덕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빚으로 힘드신 이웃이 있다면, 재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 주십시오. 나눔이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도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확언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다. 나는 이미 재물의 흐름 안에 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그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쌓일 때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성철 스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응보의 진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심이 반드시 하늘에 닿기를, 그리고 그 하늘이 반드시 여러분께 응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